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턱끝 수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턱끝 수술의 종류와 또 턱끝 수술, 각 턱끝 수술에 추구하는 목표, 장점,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게 이제 긴 턱이나 턱이 넓고 큰 경우에 이제 축소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턱끝 절제술 또는 샌드위치 절제술이라고 해서 턱의 길이를 줄이는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또 무턱의 경우에 시행되는 턱끝 전진술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어드밴스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안테리어 슬라이딩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해서 턱을 잘라서 앞으로 빼는 이런 수술이 턱끝 전진술이 되겠습니다. 턱끝 후진술은 이에 반해서 이제 주걱턱의 경우에 턱을 뒤로 밀어넣는 수술인데요. 포스테리어 슬라이딩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해서 턱끝 전진술과 반대되는 그런 수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고 많은 분들이 시행받고 있는 이제 턱끝 폭축소술이라고 해서 네로잉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데요. 이제 T절골, C절골, W절골, Y절골 등등 각 병원에서 이름을 다르게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턱끝 폭축소술이라고 해서 네로잉 지니오플라스티라고 칭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턱끝 길이 연장 또는 길이 축소에 대한 T절골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턱끝 수술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예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턱에 붙어있는, 턱 끝에 붙어있는 각 근육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턱끝 하연, 맨 마지막 쪽에는요, 이렇게 플라티스마라고 해가지고요, 목하고 연결되는 이렇게 근육층이 있고요. 그 위에 이 하이오이드 본하고 연결되는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 있고, 그 다음에 혀 바닥 또 상부 위쪽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니오 글로소스라는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끝 절골을 할 때 여기를 자르거나 여기를 잘라내거나 빼거나 또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부분, 어태치먼트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리가 일어나거나 또는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의 위치와 연결 부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오늘 포스팅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면도 모습에선 이런데요. 기본적으로는 다이가스틱 머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가장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니오 글로소스,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 순서대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은 혀와 연결된 거고요.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은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해서 설골이라고 하는 부위와 연결이 돼서 침을 삼키거나 할 때 이런 영향을 주는 그런 근육이죠. 이 전체적인 근육의 집합을, 그러니까 입 바닥 을 구성하는 근육들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부학적으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턱끝 축소술이라고 해서 리덕션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턱끝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턱끝이 크거나 길거나 했을 때 이렇게 빨간 라인처럼 이렇게 잘라내는, 이렇게 단순히 줄여주는 이러한 수술이죠. 턱이 좀 긴 경우에 이렇게 단순히 잘라내는 수술이 이렇게 턱끝 축소술의 가장 흔한 턱끝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고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금속 사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둥그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뾰족하게 자를 수도 있고 또 끝에만 살짝 자를 수도 있고 해서 원하는 모양대로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2차 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매끄럽게 잘라주기만 하면 2차 각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낸 경우에 이렇게 잘라낸 골 절편 부위 하연에서 뼈가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뼈 흡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턱 끝에 플라티스마 머슬이 분리되어서 이중턱이나 또는 연부 조직이 밑으로 처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요. 너무 많이 잘랐을 때는 이렇게 매달린 턱이라고 해서 턱 끝이 앞으로 전진된 양이 없이 밑으로 처지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갸름하게 뾰족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턱 끝이 매달려서 이중턱하고 경계가 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시행하는 게 이제 샌드위치 절골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운데 뼈를 빼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런 뼈를 이제 2번 잘라서 가운데 뼈를 빼내는 이런 방식이고, 이 아래쪽 노란 뼈를 위로 붙여주는 이런 수술이죠. 이러한 수술의 장점은 플라티스마 머슬이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근육이 보존이 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뼈끼리 만나면 상대적으로 출혈이나 붓기가 조금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턱 끝 축소술은 이쪽 부분이 골수가 다 캔슬러스 본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본 블리딩이 많이 일어나서 붓기와 멍이 조금 심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샌드위치 절골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출혈이 좀 적고 뼈끼리 만나서 지혈이 빨리 돼서 좀 뼈가 피가 좀 덜 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뭐 그냥 잘라주는 거에 비해서 2번 잘라야 되니까 복잡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뼈 흡수가 이렇게 뼈를 잘라내고 붙여줬을 때, 고정을 해야 됐을 때,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 이런 부위에서 뼈 흡수가 일어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노란 부분과 하얀 뼈에 경계가 생겨서 이쪽 부분에서 2차 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2차 각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생기고요. 또 이쪽이 폭이 좁은 경우에 있어서 2차 각을 또 잘라주게 되면 과도하게 폭이 좁아져서 조금 뾰족해지는 그런 단점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쪽 하악 체부 쪽에 이쪽 뼈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갸름하게만 이제 뼈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쪽 뼈가 없어지면 이쪽에 이제 입꼬리 내림근이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 그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쪽에 이렇게 한몰이 피부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목하게 패이는, 있던 입꼬리 입가 주변으로 마리오넷 주름으로 이렇게 쭉 한몰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 뼈를 뺐을 때는 지니오 하이드 머슬이나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에 손상이 발생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요 그림에서 요 부분 뼈가 잘려 나가기 때문에 이 근육이 붙어 있어야 되는 뼈 부위가 떨어져서 뭐 침 삼키는데 좀 힘들어진다거나, 또는 수술 후에 이 혀가 조금 얼얼하게 아프거나 또 이런 문제점이 조금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잘라냈을 때의 경우고요. 전체적으로 저걸 다 잘라내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시행하는 무턱에서 시행하는 이제 어드밴스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해서 턱끝 전진술이죠. 정확히는 뭐 안테리어 슬라이딩 지니오플라스티라는 수술명을 쓰게 되는데요. 이 수술의 장점은 내뼈로 보형물 없이 턱끝 전진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포스팅 몇 년 전에 모의 수술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4mm 정도 전진이 최적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뼈 두께가, 절골면 자체 두께가 한 1c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진이 됐을 때 뼈끼리 만나서 붙어야 되는데 한 반 정도는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cm 정도 되는 뼈가 4mm, 5mm 나가서 5mm 정도는 서로 오버랩이 돼서 붙어 있어야 이렇게 전진이 됐을 때 빨간 뼈와 하얀 뼈가 이렇게 붙어서 유압이 일어나서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6mm, 8mm 뭐 이런 식으로 빼게 되면 이 뼈 접촉면이 한 2mm, 3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합이 약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마우스 플로어에 있는 뭐 지니오 글로소스, 뭐 지니오 하이오이드 또는 뭐 플라티스마 등등의 머슬들이 이 빨간 절편을 당겨서 요게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전진량은 줄어들면서 약간 길이만 늘어나는 그러한 단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현상이 또 여러 곳에 생기는데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빨갛게 튀어나오는 이 부분에 계단 현상이 생겨서 여기를 또 잘라줘야 되고요. 또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체부 쪽에 이런 계단 현상이 생겨서 또 여기를 다듬어 주는 게 꼭 필수적이고요. 또 이래서 2차 각이나 계단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고, 또 요 부위에서 특히나 뼈 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 부위에 이렇게 함몰이 있는 계단 현상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입꼬리에 이렇게 주름이 생겨서 실제 피부에선 턱 라인이 일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어졌다가 여기서 꺼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흔히 관찰이 됩니다. 사각턱을 만약에 자른 경우에는 이쪽엔 교근이 있어서 연부 조직이 처지질 않고, 이쪽에는 입꼬리 당김근이 있어서 내림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연부 조직을 가지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쪽 부위에는 사실 마땅히 플라티스마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플라티스마가 이렇게 쭉쭉 당겨주면 오히려 이쪽은 연부 조직이 처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턱선이 피부에서는 함몰이 생기고 늘어지고 여기서 함몰이 생기는 이러한 문제가 아주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턱끝 전진술의 예였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턱끝 전진술을 할 때 이렇게 절골을 약간 삐꾸루미해서 턱이 앞으로 나감과 동시에 길이가 약간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보는 것이 있죠. 안테리어 지니오플라스티와 안테리어 슬라이딩 지니오플라스티의 약간 변형인데요. 길이까지 조금 줄이면서 전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잘라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길이를 줄이면서 전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턱끝 전진술과 마찬가지로 계단 현상 또는 6mm 이상 전진은 위험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뼈 흡수 가능성이나 2차가 계단 현상이 빈번하다는 것이 이 턱끝 전진술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길이를 오히려 길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골 라인을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하면 길이가 길어지면서 전진이 되게 되죠. 그래서 길이를 연장하면서 전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걱턱에서 많이 시행하는 이제 턱끝 후진술입니다. 포스테리어 슬라이딩 지니오플라스티라는 건데요. 사실 많이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걱턱 같은 경우는 턱끝만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보다는 이제 이 하악 체부의 길이가 길어서 교합까지 이제 문제가 있는 이제 부정교합 3급의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양악 수술이 조금 부담스럽고 3급 심하지 않은 부정교합일 때 이렇게 살짝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빈도수는 낮게 시행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는 부분이 뒤로 가다 보니까 당겨지는 근육이 널널하게 늘어지면서 이중턱 위험이 좀 있고요.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받쳐주는 뼈가 없다 보니까 턱 끝에 있는 살들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약간 턱 끝이 매달리면서 늘어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후진의 양에 따라서 변화되는 내용이지 절대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2차각을 정리를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턱끝만 튀어나온 경우에 이제 효과적이고요. 단점으로는 이중턱 발생이 빈번하다는 게 단점이고, 또 2차가 계단 현상이 또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듯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턱끝 폭 축소술이라고 해서요. 이제 네로잉 지니오플라스티라고 하는 건데요. 뭐 T절골, C절골, W절골, Y절골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T절골은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자르고 가운데 뼈를 빼내는, 그래서 이 뼈를 버려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이러한 수술인데요. 필연적으로는 이렇게 2차각이 생기는 것이 단점이죠. 장점으로는 턱끝 폭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이렇게 줄이고 여기까지 만약에 2차각 삭제를 해준다면 굉장히 넓은 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턱끝 폭을 줄이는 수술입니다. 단점으로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죠. 그러니까 한 번 자르고 두 번 자르고 세 번 자르고 얘를 또 모아서 고정하고 또 얘를 또 하악 윗부분하고 고정하고 해서 대부분 플레이트 스크류가 한 6, 7개 이상 쓰이고 뭐 중간 이 뼈를 모으는 과정에 와이어를 쓰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뼈 흡수가 빈번하다는, 절골 라인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 뼈 흡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뼈가 부러졌다 다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절골되고 붙을 때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뼈 흡수가 일어난 후에 뼈가 재생이 되면서 붙게 되죠. 그래서 그랬을 때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이 주변에 혈류가 좋지 않은 상황이면, 뼈가 너무 작거나 이러면 2차각이나 계단 현상이 생기죠. 그 원인은 이제 뼈 흡수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절골 라인이 너무 많은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절제술로 결과적으로는 이 모양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여기 2차각을 제거해서 이렇게 자른 모양이 사실 T절골 수술의 최종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제술에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기만 해도 사실 저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뭐 3번 이상 절골하고 금속 플레이트를 많이 써야 되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폭을 줄이기 위해서 T절골이나 C절골, W, Y절골들이 시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장점은 이렇게 가운데로 폭을 줄이면서 앞으로 빼거나 뭐 뒤로 넣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장점이 있지, 단순히 어떤 턱뼈 모양을 만들어서 갸름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무조건 T절골을 한다, 뭐 C절골을 한다, 이거는 조금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T절골에서도 또 한 가지 이제 변형이 이렇게 가로폭을 빨간 선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앞서 T절골에서는 요 가운데 빨간 뼈만 있었지만 이렇게 횡으로 긴 이런 빨간 뼈도 있어서 요 뼈를 다 빨간색을 빼내면 길이도 줄어들면서 폭도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길이 줄이고 폭도 줄이는 이런 T절골이 뭐 가장 많이 시행되는 듯 합니다. 턱이 긴 경우에요. 그 다음에 2차각이 앞서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각 정리가 필수고요. 또 이렇게 절골 라인이 많고 또 뼈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샌드위치 절골에서 있었던 뭐
근육 손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 단점들이 좀 증가하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절골 라인이 많다 보니 뼈 흡수가 많고,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뭐 엣지가 딱 맞으면 좋은데, 실제 수술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또는 고정이 잘못되면 여기가 뜨거나 뭐 여기가 벌어지거나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턱끝 폭을 줄이면서 길이까지 늘리는 방법인데요. 이제 가운데 뼈를 빼낼 때 이 뼈를 버리지 않고 이 뼈를 반으로 쪼개죠. 그래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턱을 약간 회전시키면서 모아서 그 사이에 껴넣는 거죠. 그러면 길이도 늘어나면서 폭은 줄어들죠. 그래서 이 차각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굉장히 뾰족한 갸름한 모습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요 수술이 또 몇몇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됐고, 이런 경우는 얼굴이 진짜 넓은 경우에, 턱이 굉장히 큰 경우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수술이죠.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절골 라인이 굉장히 많고 뼈끼리 만나는 부분이, 빈 부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 부분에 뼈가 완전히 생성되지 못하고 약간 계단 현상이나 뼈 흡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운데 뼈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뭐 지니어 하이오이드 글로소스 모슬이 손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빈도는 조금 떨어지죠. 다만 이제 이런 빈 부분에서 뼈가 잘 생성되지 않거나 2차각 정리가 덜 돼서 이런 데 뼈 흡수가 됐을 때 계단 현상, 2차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죠. 하지만 얼굴이 굉장히 넓게 큰 이런 턱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턱끝 수술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술 방법이 아마 이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서 시행되는 건 반대고요. 폭이 넓은 경우에서만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씩 좀 자세히 보면요. 긴곡선 절제술, 보통 사각턱 수술을 할 때 사각턱과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잘라내는 이런 뭐 흔히 말하는 돌려깎기, 뭐 긴곡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턱끝도 이렇게 단순히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신경선 밑으로 다치지 않는 정도에서 이렇게 축소를 하는 턱끝 길이 축소술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되죠. 이 방법의 장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잘라냈을 때 뭐 고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이렇게 피질골과 이렇게 해면골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쪽 해면골 부위에서 피가 좀 나는, 그래서 붓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사진처럼,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일자로 자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갸름하게 더 자르기 위해서는 옆을 자르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티절골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속 고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분류압을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 부분은 샌드위치 절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두 번의 절골을 통해서 이 가운데 빨간 뼈를 이제 삭제하는 이런 수술이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하고 나면 아래쪽 골 절편을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뼈를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딱 붙여주는, 그래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2차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2차각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2차각을 또 제거해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냥 한 번에 잘라주는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뼈끼리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혈이 조금 빨리 일어나서 붓기나 멍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2차각 제거를 위해서 여기 추가적으로 또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절골만 하는 경우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쪽 뒤쪽에 보면 이게 지니얼 튜버클이라고 해서 지니어 글로소스, 지니어 하이오이드 머슬이 이렇게 붙는 이렇게 뼈 부위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뼈를 뺄 때 이렇게 너무 높게 빼면 이렇게 지니어 글로소스나 지니어 하이오이드 머슬이 붙는 이 뼈 부위가 제거가 돼서 그 근육이 붙을 데가 없어서 쭉 처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자르는 거에 비해서 길이 축소를 많이 필요로 하거나 또는 뭐 이 턱뼈를 또 앞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 절편을 앞으로 뭐 전진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을 하고 길이도 줄인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무턱인 경우에 많이 시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턱끝을 절골을 한번 한 다음에 이 빨간 골 절편을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됐을 때 2차각이 생기는 단점은 있지만 이렇게 자기 뼈로 무턱 상황을 교정한다 라는 장점은 물론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뼈 두께가 이 뼈 두께가 한 1c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요 두께를 한번 재보면요, 요 뼈 두께가 길이로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보통 한 10mm에서 12mm, 13mm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뼈 길이가 13mm 정도 되기 때문에 겹치기 위해서는, 이 뼈가 겹치게 보이기 위해서는 또는 접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4mm 정도는 안전하게,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4mm 정도 빼면은 한 8mm 이상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뼈 유합이 잘 일어날 것이고요. 한 6mm, 8mm 뺀다 그러면은 불과 이제 뼈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이 4, 5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또 환자에 따라서는 이 뼈가 얇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턱끝 전진술은 한 4mm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턱끝 전진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2차각이 생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2차각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또 요 각도에서도 보면 요 각도에서도 2차각이 생기기 때문에 요 부분도 삭제를 해줘서 다듬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무턱 환자에 있어서 이쪽 체부 쪽도 폭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좁기 때문에 2차각을 또 삭제한다고 여길 잘라주게 되면 이 부분이 함몰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쪽이 좀 꺼져 보이는, 그래서 턱이 사각턱과 같이 했을 때는 꺼지고 늘어지고 꺼지는 이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턱끝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턱끝의 길이를 연장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절골 라인은 이렇게 수평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하게 되면 이 뼈를 전진시킬 때 앞으로 전진도 되지만 약간 밑으로 하방으로 길이 연장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진과 길이 연장이 같이 일어나는 방법이 되죠. 그랬을 때 역시 2차각 제거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는 이 부분도 2차각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턱 끝이 짧으면서 무턱인 경우에는 이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이 뼈 두께 때문에 전진량은 4mm 정도면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한 6mm 정도면 약간은 좀 부담스럽고요. 한 8mm 정도까지 전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는 앞에 설명드린 것과 반대로 길이를 줄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턱뼈를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전진도 하면서 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 방향으로 절골을 하면 길이는 축소되면서 전진은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만들 수 있죠. 단 이 경우는 2차각이 조금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 하악 체부가 조금 더 갸름해지거나 또는 함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가장 많이 시행되는 방법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T절골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뭐 T절골이나 C절골, W, 뭐 이런 Y절골, 뭐 이런 것들은 다 원칙적으로는 같은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골 라인을 수평절골 라인과 수직절골 라인을 만들고 이 가운데 뼈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 좌우 뼈를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모으고 오른쪽 것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좌우 길이가 폭이 줄어든다는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다만 마찬가지로 2차각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뼈를 모을 때, 뭐 절편을 모을 때 와이어를 사용하고 또 여기 플레이트, 그래서 대부분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와이어와 플레이트 사용이 조금 많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2차각을 절제를 해줬을 때, 이렇게 2차각을 절제를 해주고 또 이 부분에서 2차각을 절제를 하면 결국은 한 번에 자르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과도하게 좌우폭이 많이 주는 장점과 단점이 둘 다 있죠. 그 다음에 뼈가 절골 라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 부위에서의 뼈 흡수가, 이런 뼈 맞닿는 부위, 이런 부위들이 뼈 흡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골 절편이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잘 접촉이 되지 않고 살짝 뜨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턱이 굉장히 크고 넓은 경우에 한해서는 T절골이 효과적이지만 그닥 많이 넓은 경우가 아닌 경우, 이 체부 쪽 삭제만으로 이렇게 한 번에 잘라줘도 충분히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분류압이나 또는 고릅수, 2차각 이런 문제 없이 한 번에 자르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이 턱뼈를 앞으로 또 전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끝 전진을 또 시키면서 이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진을 시키면서 폭을 줄인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수술 방법이 가진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이 방법, 단순히 폭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T절골이 마치 스탠다드처럼 시행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T절골 수술의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운데 뼈를 빼서 폭을, 좌우폭을 줄이는 이런 방법 외에 수평 골편을 만들어서 이 뼈도 마치 제거를 하고 이 뼈도 제거를 하면 좌우폭도 줄이고 길이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뼈를 위로 옮기고 가운데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쪽 뼈도 마찬가지로 위로 모으고 가운데로 모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길이도 줄이면서 좌우폭도 줄이는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 하악 체부 쪽에 2차 각이 조금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여길 또 잘라줘야 되고, 그러면 이쪽 폭도 많이 주는, 결국은 얼굴이 하악이 굉장히 좌우폭도 넓으면서 턱끝 부위에서 좌우폭도 넓으면서 길이도 긴 경우에 이런 방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절편을 조금 더 전진을 시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진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 각도를 조절해서 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옮길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전진을 시키고 또 이쪽 뼈도 마찬가지로 전진을 시키는 그런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각 방법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 어떤 절대적으로 어떤 방법이 최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환자 뼈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적합하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지 어떤 수술을 하면 무조건 갸름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길이가 줄어들면서 턱끝 T절골이 됐을 때는 2차 각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또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정리가 잘 되지 못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 방법은 얼굴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턱 상하 길이는 짧은 경우에 시행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갸름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술적으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모델링 작업을 좀 해봤고요. 일단 이렇게 수평 절골 라인을 만들고 수직 절골 라인을 만들고 약간 각이 지게 이렇게 두 절골 라인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총 골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뼈를 일단 빨간 뼈를 약간 좀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뼈를 빼고요. 이 빨간 뼈를 또 골절편을 한 번 더 빼고요. 요 뼈 2개를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이 노란 뼈를 또 폭을 좁히기 위해서 가운데로 모으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돌려서 위치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 길이는 늘어난 채로 턱뼈는 조금 더 갸름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모으면서 약간의 회전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뼈가 만들어지고 이 뼈가 가운데로 모일 수 있게 조금 조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가운데 뼈를 좌우폭을 상당히 줄인 다음에 이 뼈를 이동을 시켜서 이 빈 부분에 끼워 넣게 되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고요. 그래서 이쪽 사이에 이 뼈 절편이 뼈 이식이 되고요. 또 이쪽 녀석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뼈 이식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 이식이 되면서 길이 연장이 일어나고 동시에 좌우폭이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갸름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부위나 요 부위 또 요런 부위 2차 각을 또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부위에 뼈가 완전히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뼈를 다 고정을 시켜도 이 부위는 뼈가 조금 생성이 되긴 하지만 그닥 많이 생성되지 못해서 약간 뼈가 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뼈가 접촉이 잘 돼야 유압이 일어나는데 군데군데 불유압을 유발할 수 있는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뼈 흡수가 조금 많다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양인에서 보이는 좌우폭은 넓고 상하 길이는 짧은 경우에 있어서 갸름함을 극대화하려면 길이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면서 좌우폭이 주는, 그래서 2차 각까지 이렇게 제거가 되고 나면 굉장히 길어지고 갸름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흔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방법 역시 모양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지만 절골 라인이 너무 많고
뼈 접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고정이 또 만만치 않아서 금속 사용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갸름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흔히 말하는 최근 몇 년간 시행됐던 한 6, 7년 전부터 시행됐던 V라인 모습을 극대화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시행될 건 아니고요. 이 좌우폭이 굉장히 좁거나 또는 조직이 두꺼운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길이가 늘어나고 이렇게 많이 잘렸을 때는 여기에 살이 많이 남아서 울퉁불퉁한 오메가 쉐입의 턱끝을 만드는 가장 흔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고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 그 다음에 턱은 상하 길이는 짧고 좌우폭은 넓은 경우에 있어서 이 방법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갸름한 뾰족한 턱을 갖게 되죠. 하지만 피부가 두껍거나 또는 연부 조직이 굉장히 흐물흐물하고 탄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뼈가 많이 없어지고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이 부위에서 살이 처져서 턱끝만 이렇게 뾰족한 이런 모양이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의 인버티드 오메가 쉐입의 턱끝을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턱끝 수술의 이제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자가골을 절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턱끝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턱끝에 무턱의 경우 진피 이식, 필러, 지방, 뭐 보형물 이런 여러 수술이 있지만 자가골 절골 수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술이 종류가 이렇게 방법들이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상황에서 또 후진술에서 또 뭐 각도를 조절해서 조금 어떻게, 또는 뭐 전진술에서 각도를 조절해서 뭐 길이를 연장하거나 길이를 축소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고, 이 방법은 어느 방법이 제일 좋다, 모든 환자에게 이 방법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 듯 합니다. 뭐 턱끝 수술하면 다 T절골하면 갸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수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내가 어떤 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단순한 턱 폭을 줄이기 위한 T절골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턱끝 축소술로 턱끝 폭 축소술을 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수술 계획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